안녕하십니까. 조은용입니다. 저는 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뭐 날도 많이 풀렸고 여기 오신 만장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의 그 청정어린 애국심에 제가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차분한 의조로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하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오늘 제 말씀을 기폭제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문재인, 가짜 대통령 문재인 끌어내리기의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어제 정규대 TV 펜앤마이크에서 일주일 전에 8대0 안에 되니까 하야 종용 특종 아시죠? 모레 3월 8일자죠. 그것에 이어서 그 정도 분위기니까 지금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거니까 지금에서야 먼저 연설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하신 분은 제가 1년 전에 유튜브 방송 뉴스타운에서 이미 그 두 사람의 실명을 살짝 거론했습니다. 이름은 이동엽과 이중환입니다. 가롯 유다 같은 역할이죠. 성경 아시는 분들은. 그 궁금하신 분 찾아보십시오. 뉴스타운 5회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고양이 8마리인가 하여튼 제목 그런 게 헌재에 탄핵에 얽힌 제가 1시간 분량의 그런 뉴스타운 TV에서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더 자세한 것은 가로주다, 제가 이런 비유적인 표현만 하고, 여기 경북고 동문 혹시 계십니까? 경북고 동문에 손 드실 용기가 없어서 좋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본인 그 두 사람과 경북고 동문회가 정말 잘하면 대한민국을 구하는 영광을 가져갈 고등학교가 될 것이고, 제가 말한 두 사람은 경북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학은 한 사람은 서울법대, 한 사람은 국대법대, 대한민국 법조계를 이끌어 간다는 두 개의 대학인데, 둘 다 서울법대였으면 제가 바로 깝니다. 제가 바로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너들 바로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회계에서 고백하면 바로 문재인 직접 증거가 되니까, 짜서 탄핵을 했다 증거가 되니까 바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서. 근데 이것을 침묵하고 경북고 동문들이 독려해서 그들이 양심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면 경북고등학교도 교명을 개명하든지 바꿔야 됩니다. 제 가족 중에 한 명도 경북고등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이 역사적 죄를 다 뒤집어 쓸 건가, 경북고 동문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탄핵이 엉터리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절차적인 사항이고 하나는 실질적인 내용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크게 겹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대한민국에 탄핵 사태가 한 번 더 있었어요. 노무현이죠, 노무현. 그때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사법시험 공부 붙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절차사항과 그 다음에 내용사항 판단에 있어서 절차사항은 대충 넘어갔어요. 원래는 절차사항 꼼꼼히 따져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도 탄핵 자체 본안에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절차상 문제 있었어요, 그거. 그런데 절차는 아예 우리 패스하자 해서 넘어가고, 내용적으로 가서는 법률 위반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법률 위반 사항으로 나오고, 다만 탄핵을 인용 안 한 이유가 뭐냐, 중대성이 없다. 대통령이라는 중차대한 아주 전반적인 국가 일 전부를 관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사소한 법률 한두 개 위반됐다고 탄핵을 시키면 누가 대통령 해먹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중대성이 없다. 법률 위반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했지만 중대성이 없다. 탄핵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례가 있고, 그때 노무현 탄핵에 디펜스한 변호사들 영광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그 누구는 대법원장 되고 각 공공단체 정무 법무공단부터 시작해서 법조인이 갈 수 있는 헌법재판관 모든 자리 다 차지했습니다. 농광상 해줬어요. 그게 배 아픈 게 아닙니다. 자,
그 논리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예약이 돼 있었죠. 똘똘말이 한다고. 자, 강유련이 주심 강유련이 한번 살펴볼까요? 걔가 뭐 하는 애인지 압니까? 헌법재판관 중에도 각 기관을 담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가 국회 담당입니다. 헌법재판관 중에 역할이. 국회하고 제일 친하죠. 근데 그때 신문에 어떻게 난지 압니까? 뭐 어디 다보스 어딘가 하여튼 해외에서 그 후진국 애들 데려다 놓고 헌법재판기관장 회의할 때 수장 노릇을 하다가 급거 귀국을 합니다. 그때 12월 9일이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자마자 그 회의 중단하고 이틀 만에 급거 귀국해가 인터뷰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게 뭐냐? 뺑뺑이 돌려가지고 무배당 그러니까 무작위로 주심을 정했다고 개구라쳤는데 강일원이가 알 사람 다 합니다. 총대 맸다. 예? 박근혜 탄핵시키려고 총대를 맸다라고 한 겁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넘어왔어. 걔들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하자마자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공개 비디오 중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변호사끼리 그 국회 소추단하고 이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하고 첫 만남이 일주일 후인 12월 16일입니다. 그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라는 걸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법률위배 사항 8개, 헌법위배 사항 5개, 총 13가지 사항이 적시됐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뭐 별 변동이 없고요. 그런데 강여련이가 그걸 가지고 소위 쟁점 정리, 이 사안건의 심판사항, 그 우리 현재 판결문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사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했느냐? 아,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쟁점 정리 좀 하자. 정리해보자. 이거를 목적 판단할 사항을. 그래서 5개로 정리합니다. 5개. 첫 번째, 제일 첫 번째가 최순실의 국정 개입 방조,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두 번째,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 이렇게 붙이고요. 세 번째,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이렇게 붙입니다. 네 번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행위. 아, 이거 세월호로 선동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배 행위 부분. 이렇게 5개로 쟁점 정리를 합니다. 뭐 그것도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 패스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2017년 2월 1일 그 뭐 답변서하고 거기서 지휘한 내용들을 보면요, 지휘한 사항을 보면 이 5개 중에 맨 끝에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행위 부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런 겁니다. 즉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뭐 재단 꼬리 가지고 안종범이가 끼고 뇌물 있지 않습니까? 몇백억.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해결합, 해체해가지고 어디에 집어넣나? 최순실의 국정개입 방조 이쪽 부분하고 및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섞어찌개, 이렇게 김평우 변호사님 표현입니다. 섞어찌개로 해서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헌법 65조 1항에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그 무슨 사실관계만으로 안 돼요. 무슨 법률을 위반했는지, 무슨 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 적용할 조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광범위하게는 재형법정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거 풀어 헤쳐가지고 법률, 국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제3가지 제명을 법률 위반 행위를 지적했어요. 근데 그거 풀어 헤쳐가지고 얼핏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유리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론을 얘기하는 부분은 저하고 같이 그때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알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이 유튜브에 지금 상세하게 분량을 한 15분 정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돌리고 있거든요. 그거 자세히 참조하시고, 뭐 이게 사회자께서 마무리를 하라고 하니까 보통은 저 마무리 잘합니다. 근데 조용한 오린코리아 그분 5분 더 해야 되거든요. 10분. 그러니까 5분 더 기다리세요. 양해를 구하고. 하여튼 아니 뭐 내용이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동하고 뭐 구호 외치고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쳐들어도 가야 되고 때가 되면. 그런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2월 1일 날 그걸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구체적인 법률 조항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연하게 뭐 뇌물 비리 그런 것도 다 사실관계만 대충 적시하면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는 국회 소추 의결만 거치면 대통령 직무가 그대로 정지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탄핵도 문제지만 앞으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대충 아이고 나 기분 나쁘다 뭐 노무현 경우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3분의 2 국회 이 썩어 빠진 것들이 저것만 마음먹으면 대통령 권한 후지 쪼가리예요. 바로 직무 정지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형사재판 당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로 적용 형법상 몇 조 적용해서 이 사람 처벌해주세요 하고 공소 제기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보세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됐을 때 최순실이 형사재판 1심 시작도 재판 한 번 안 했어요. 형사재판으로 끌고 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길어집니다. 예? 최순실이 재판 결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 피하려고 이런 꼼수를 쓴 겁니다. 버떡버떡 해치우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진짜 자세히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책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편하고 쉽게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세월호 봅시다. 그렇게 선동했죠. 세월호 어떻게 했습니까? 인신공양설이니 뭐 롯데 호텔 36 자, 다 민심 이간책입니다. 이게 신라 시대부터 좌파들이 써먹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서동요 기억하시죠? 백제무왕이 와서 선화공주 업어갈 때 이 짓 하잖아요. 고결한 그때 잘 나가던 신라의 공주는 국격 떨어질까봐 엎혀갔어요. 백제무왕한테. 물론 그럼도 좀 똑똑한 놈인데 이 좌파 새끼들은 그 수준도 안 돼요. 이것들은. 예? 전부 덮어씌우기. 저는 지금 4월 16일날 세월호가 고위침몰이라는 것을 4월 16일날 책을 출간 쓰고 있어요. 왜? 인신공양설이 바로 힌트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태민 그거 아닙니다. 전혀. 문재인이가 대통령 당선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팽목항 바로 찾아가서 방명록에 고맙고 미안하다 했죠. 뭐가 고맙고 뭐가 미안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좌파들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거. 예? 옆길로 살짝 빠져서 죄송한데요. 좌우당간 저놈을 끌어내야 되는 이유가 다 이거 분명히 경북고 이동업, 이중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빨리 양심 고백해서 당신들이 이 바닥에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 해서 이놈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했다 하면 저놈 끌어내리는데 저보다 더 훨씬 공신이 됩니다. 분명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정보도 다 갖고 있고 다음에 또 폭로할 거예요. 권성동이하고 이동업이하고 이중환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김평우 변호사 미국에 계신 그분이 똑똑히 받고 제가 이중환이하고 멱살 잡고 30초 이상 1분간 실험을 했어요. 그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 짓을 했냐고. 예? 그 정도만 얘기하면 아시겠죠. 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감정 없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뭐 싸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를 드리니까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너무 사용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